여러분, 오늘은 저의 경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익혀야 할 지혜로운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풀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관계 속에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상처를 안고 힘겨워하기도 하죠. 젊은 날에는 그저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애썼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나니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내가 가진 선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삶의 한 조각, 김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김영민 할아버지는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교단에 서는 동안 그는 늘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선생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도 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기에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이자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그는 과연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했던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혹은 미움받을까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긴 채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던 것은 아닐까? 때로는 그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노골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죠. 그의 마음은 마치 낡은 스펀지처럼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로 가득 차 더 이상 아무것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에 지친 피로를 덜어내고자 영민 할아버지는 정든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 마을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기도 했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조용히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내는 삶을 시작하려 한 것이죠.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아침마다 지저귀는 새소리는 그의 마음에 조금씩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는 진정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외지에서 온 그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이내 그의 온화한 미소와 친절한 말씨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민 할아버지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과 서슴없이 어울렸습니다. 따뜻한 인사와 함께 작은 떡을 나눠주고 길에서 마주치면 먼저 안부를 묻곤 했죠. 그렇게 그의 시골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넉넉한 인심으로 소문난 이웃 박씨 할아버지가 그 파문의 시작이었죠. 박씨는 첫 만남부터 영민 할아버지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을 가져다 주거나 갓 수확한 채소를 나눠주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영민 할아버지는 박씨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역시 시골 인심은 다르구나 하며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박씨의 친절은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텃밭을 일구는 영민 할아버지를 찾아와 김 선생, 힘드실 텐데 이것 좀 잠깐만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하며 자신의 논밭일을 부탁했습니다. 영민 할아버지는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내 읍내 나가는 길에 내 약 좀 타다 줄 수 있겠으나? 하는 심부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며 김 선생은 연금도 나오고 하니 잠깐만 좀 빌려주시면 고맙겠네라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영민 할아버지는 매번 망설였지만 그의 오랜 습관처럼 싫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절을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 여겼고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그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박 씨의 요구에 조금씩 잠식되어 갔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는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점차 사라지고 그의 마음은
다시금 도시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피로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한여름 박 씨가 자신의 땅에 새 건물을 짓는다며 영민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김 선생,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젊은 사람들처럼 일꾼을 쓸 형편도 안 되고 김 선생이 좀 품앗이처럼 도와주시면 안 되겠나? 김 선생은 워낙 솜씨가 좋으시니 금방 할 걸세. 박 씨는 자신의 일을 마치 영민 할아버지의 일처럼 이야기하며 그의 친절에 호소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는 영민 할아버지에게는 터무니없는 부탁이었지만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또다시 며칠을 박 씨의 집을 오가며 힘겹게 일했습니다. 몸살이 나 알아눕던 날 밤 영민 할아버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박 씨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깊은 후회와 자책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민 할아버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가 도울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제가 할 일도 많고요. 박 씨는 예상치 못한 그의 거절에 얼굴이 굳어졌지만 영민 할아버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거절하고 나니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는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 박 씨는 영민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민 할아버지가 갑자기 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박 씨의 무례한 태도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그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분명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거짓된 친절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았습니다. 박 씨와의 관계에 선을 그은 후 영민 할아버지는 역설적으로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서 직접 심은 채소를 가꾸고 햇살 좋은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들꽃을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어릴 적 즐겨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를 의식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그저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에 몰두했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관계를 맺고 자신의 공간과 시간을 지키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 진정한 자유를 선물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영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처럼 타인의 눈치를 살피며 살았던 지난날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요. 세상의 본질은 결국 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마음의 명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소박한 식단으로 몸을 돌보았습니다. 아프면 모든 것이 불행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과거의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을 거슬러 헤엄쳐 본 사람만이
물결의 세기를 아는 법이니까요. 그는 이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했고 남의 것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시골에서의 일상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초인종 소리만 울려도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기뻐했지만 이제는 무슨 귀찮은 일이 있으려나 하고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는 옛 현자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삶을 살면 그뿐이라는 것을요. 남을 따라 하려 애쓰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과감하게 선을 긋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친절은 소중한 것이기에 그것을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고독은 결코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도 당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모두 다 좋은 사람일 수는 없기에 이런 지혜를 알아두어야 우리가 손해를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평온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진심으로 잘해줄 수 있고 나의 인간관계도 더욱 건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신의 삶이라는 소중한 공간에 어떤 사람을 들릴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 당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